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미카님의 요청으로 는데와 아서를 구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우선 는데와 아서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둘 다 근거, 이유 설명하는데 어떻게 구별되지? 아마 이것이 문법적으로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법적인 요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는데는 명령문, 청유문에 쓸 수 있고요. 이런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때 아서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결정적인 문법적 차이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우산 하나 삽시다. 이거는 청유잖아요. 이렇게 청유를 하는 이유, 비가 오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이 집이 싸게 파는데 여기서 사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여기서 는데를, 이유를 말할 때 는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눈도 많이 왔는데 전철 타고 가지. 이렇게 얘기할 때 눈이 많이 왔으니까 자동차나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전철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전철 타고 가라. 이런 의미를 얘기할 때 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아서를 쓰게 되면 어색해집니다. 비가 와서 우산 하나 삽시다. 어색하고요. 또 이 집이 싸게 팔아서 여기서 사라. 이것도 어색합니다. 또 눈이 많이 와서 전철 타고 가지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유나 근거를 말할 때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쓴다면 는데를 사용하자. 기억하시고요. 또 반면에 이유나 근거를 말할 때 평서문에서 쓰기에 적합한 것은 바로 아서예요. 옷이 작아서 입기가 불편해요.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유를 말할 때 이런 평서문에서는 아서를 씁니다. 머리가 아파서 회사에 안 갔어요. 이렇게 아서를 쓰죠.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평서문에서는 이유나 근거를 말할 때 아서를 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는데를 쓰게 되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옷이 작은데 입기가 불편해요. 어색하죠? 또 머리가 아픈데 회사에 안 갔어요.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또 여러분 만났는데 반가워요도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이유나 근거를 말할 때 평서문이라면 아서를 씁시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의미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제안을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그 배경, 상황을 제시할 때 이때는 는데를 씁니다. 이런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할 때는 아서를 쓰지 않아요. 자, 백화점에 갔는데 이거 상황이죠.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는 이유, 상황이 백화점에 내가 지금 가는 거야. 백화점에 가는데 너도 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배경, 상황이 바로 백화점에 간다라는 거죠. 내가 백화점에 가는데 너도 올래? 라고 물어볼 때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는데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배경을 제시할 때 는데 사용한다. 또 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의문문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요청하는,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근거, 배경, 상황을 이야기할 때 는데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 아서를 쓰게 되면 어색해지는 거죠. 백화점에 가서 너도 올래? 어색한 표현이 되고요. 저 부탁이 있어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어색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을 할 때는 문법에 어긋난 표현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한국어를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또 어떤 사실을 소개하거나 그 앞선 상황을 제시할 때는 는데를 씁니다. 이렇게 소개하거나 제시할 때는 는데를 쓰지 아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잘 부탁합니다. 우리 이제 외국 사람들과 만났거나 또는 외국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할 때, 자기소개할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잘 부탁합니다. 요 나라 이름 바꾸면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중국에서 왔는데 잘 부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잘 부탁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는데 잘 부탁합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는데 쓰는 거예요. 또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인종이 울렸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는데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서를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죠. 저는 한국에 와서 잘 부탁합니다. 어색하고요.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어서 초인종이 울렸어. 아서는 주로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가 책을 보고 있는 게 원인이 돼서 초인종이 울렸다.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소개하거나 제시할 때는 는데를 써야 합니다. 또 대조되는 두 사실을 말할 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시험을 잘 못 봤다. 이렇게 되면 서로 대조가 되죠. 원인과 관계가 잘 안 맞아요. 열심히 했으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반대로 된 거예요. 이럴 때 는데를 씁니다. 또 그 사람은 밥을 잘 먹는데 동생은 안 그래. 그래서 그 사람과 동생을 대조하지요. 이렇게 대조되는 두 사실을 말할 때 밥을 잘 먹고 밥을 잘 안 먹고 이렇게 대조를 할 때는 는데를 쓰는 거예요. 또 점심 식사를 많이 했는데 왜 배가 고프지? 많이 먹었으면 지금쯤 배가 안 고파야 하는데 왜 배가 고프지? 그래서 의외의 상황이 생겼죠. 대조되는. 이럴 때 는데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조되는 사실을 얘기할 때 아서, 어서, 여서를 쓰게 되면 어색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못 봤다. 이거는 굉장히 인과관계가, 원인 결과 관계가 너무 안 맞죠. 그 사람은 밥을 잘 먹어서 동생은 안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밥 잘 먹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동생이 밥을 안 먹어. 이건 완전히 의미가 이상하죠. 점심 식사를 많이 해서 왜 배고프지도 이건 의문문이니까 또 안 되고 이 인과관계도 안 맞고, 그래서 대조되는 두 사실을 나열할 때는 아서, 어서, 여서를 쓰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는데를 씁니다. 자, 이제는 아서, 어서, 여서를 쓰는 경우예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연결할 때 저는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밖에 나간 게 먼저 있었던 일이고 그림을 그린 것이 나중에 있는 일이죠. 요 시간 순서상으로 먼저와 나중을 연결할 때 아서, 어서, 여서 씁니다. 또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럼 친구 만난 거 첫 번째 행동, 그 다음에 영화를 본 거 그 다음에 행동. 이럴 때 아서, 어서, 여서를 쓰는 거예요. 또 돈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합니까? 자, 이럴 때 돈을 모아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돈을 모으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뭘 하는 걸 나중.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연결할 때 아서, 어서, 여서를 씁니다. 여기서는 시간 순서예요. 무슨 근거, 이유 제시가 아니라. 그럴 때는 의문문도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는데를 쓰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해져요. 저는 밖에 나가는데 그림을 그려요. 이상하고요. 친구를 만나는데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색합니다. 돈을 모으는데 뭘 하려고 합니까? 어색하죠. 자,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두 개의 행위를 나열할 때는 아서, 어서, 여서만 쓴다. 는데 안 된다. 기억하세요? 또 앞 행위가 목적을 이라는 그 목적임을 나타낼 때는 아서, 어서, 여서를 씁니다. 엄마는 동생을 찾아서, 동생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목적을 나타낼 때도 아서, 어서, 여서 쓰지요. 그들은 보물을 찾아서,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행을 떠났어요. 이렇게 목적을 나타낼 때 아서, 어서, 여서를 쓰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목적을 나타낼 때 는데를 쓰게 되면 전혀 다른 말이 돼버려요.
엄마는 동생을 찾는데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데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들은 보물을 찾는데 여행을 떠났어요도 어색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나타낼 때 아서, 어서, 여서 쓰지만 는데는 안 된다. 또 뒤행위가 일어난 시간을 나타낼 때 아서, 어서, 여서를 또 씁니다. 남편은 요즘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표현으로 아서, 어서, 여서 써요. 들어와요. 또 밤 10시가 지나서 요럴 때 아서, 어서, 여서를 쓰는 거죠. 밤 10시가 지나서 회의가 끝났어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 아서, 어서, 여서를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는데는 사용하지 않아요. 남편은 요즘 12시가 넘는데 들어와요. 어색하고요. 밤 10시가 지났는데 회의가 끝났어요. 요거는 문장 자체로는 가능한 문장입니다. 이거는 10시가 지났는데 이거는 어떤 앞선 상황을 제시하고 그 뒤에 그것과 별개의 새로운 행위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 자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장 자체는 쓰일 수 있는 문장이지만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X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는데와 아서는 모두 뒤 행동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때 사용을 하지요. 이런 공통점 때문에 두 개의 문법이 헷갈려요. 그러나 우리가 문법적으로 문장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령문, 청유문에서는 는데를 쓰고요. 평서문에서는 아서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의미상으로 봤을 때 제안, 명령, 질문의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할 때는 는데, 또 어떤 사실을 소개하거나 앞선 상황을 제시할 때 요럴 때도 는데, 또 대조되는 두 사실을 말할 때도 는데를 씁니다. 는데를 쓰는 경우 1, 2, 3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아서를 쓰는 경우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연결할 때, 또 앞행위가 목적임을 나타낼 때, 또 행위가 일어난 시간을 나타낼 때 1, 2, 3 요 세 가지는 모두 아서, 어서, 여서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는데와 아서 생각보다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